안녕하세요. 방송 콘텐츠 PM 이준호입니다. ICT R&D 디지털 콘텐츠 분야에 대한 기술 로드맵 2025를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기술적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콘텐츠는 ICT를 이용해 개발자의 의도를 디지털 형태로 구현하고 사용자의 감각을 통해서 표현하고 전달하는 기술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범위로는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어내기 위해 콘텐츠를 생성하는 단계와 콘텐츠를 사용자의 감각을 통해서 가시화하는, 그리고 사용자가 가상의 데이터 콘텐츠와 상호작용하는 인터랙션이라든가 콘텐츠를 사용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하단의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디지털 콘텐츠는 이제 그래픽 모델링이나 공간 영상에 대한 생성의 단계를 거쳐서 객체화되는 콘텐츠 생성 단계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생성된 콘텐츠를 시각적으로 표현한다거나 청각적으로 표현하는 가시화 영역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그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하고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형태의 인터랙션 기술들이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음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콘텐츠가 사용되기 위한 플랫폼 내지는 콘텐츠가 유통되거나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환경들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음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주요국의 디지털 콘텐츠에 관련되어 있는 R&D 동향이라든가 정책을 좀 살펴보면, 미국은 그 차세대 통신망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주기 위해서 5G 상용화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EU 같은 경우에는 사회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VR과 AR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기초 응용 연구를 호라이즌 2020과 호라이즌 유럽을 통해서 R&D를 시도하고 있는 단계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VR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자체를 이용을 해서 VR에 직접화되어 있는 단지를 만든다거나 VR, AR을 산업계 혁신의 핵심 기술로 인식해서 내수시장 활성화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요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ICT 분야에 대한 뒤처져 있다는 인식이 좀 있습니다만, 주파수 재편에 대한 액션 플랜을 공표하는 등 VR 제도, 주파수 재편에 대한 액션 플랜을 공표하고 VR 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홀로그램 라이브 스포츠를 올림픽을 계기로 방송을 예정한다거나 다양한 형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요국의 VR, AR에 대한 시장 전망을 좀 살펴보면 5G를 기반으로 VR, AR이 시장 전반에서 좀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한 75%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 VR이나 AR에 대한 성장 전망은 실제로 그만큼 도달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고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도 연평균 한 11% 정도로 전망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기기의 보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제약점으로 전망치에는 다다르지 못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 동향을 좀 말씀드리면, 가상 증강 현실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기기 및 HMD를 통해서 대중화에 좀 주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5G 상용화를 계기로 해서 방송이나 광고, 게임의 전통적인 그 VR, AR 활용 분야 외에 교육이나 의료, 제조 등 산업 전반에서 VR, AR이 활용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태고요. 페이스북이나 오큘러스, 애플, 구글 등에서도 글로벌 시장에서의 우위 확보를 위해 다양한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홀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원천적인 기술 분야로 좀 넘어야 되는 기술적 난제가 좀 많이 있긴 합니다만, 글로벌 홀로그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R&D가 좀 진행되고 있고, 유사 홀로그램과 이런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AI 가상비서와 결합한다는 등 다양한 형태의 컨시어지 서비스들이 시장에 좀 나오고 있으며, 스위스 업체 웨이레이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홀로그램을 이용해서 국내 업체이긴 합니다만 차량인 제네시스 G80에 홀로그램 기반의 내비게이션을 탑재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홀로그램 응용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까지의 데이터 콘텐츠 기술들이 주로 이제 시각과 청각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후각이나 촉각 등 디지털로 좀 구현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한 원천 기술 개발들도 다양한 형태로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비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코에 착용하는 디바이스를 만들어서 사우스파크 게임과 연동하는 시도를 보인 바도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가상 3D 공간에 사물의 촉감을 손으로 느낄 수 있는 컨트롤러를 개발하고 디즈니에서도 정전기 방식의 시각 디스플레이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감각으로 디지털 기술을 확대하기 위한 연구 개발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터랙티브 컨텐츠의 경우에는 VR용 글로브라든가 감각을 이용을 해서 감각과 제스처 같은 걸 이용을 해서 가상객체를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기술 개발들이 좀 진행되고 있고요. AI 인터랙션 분야에서는 음성, 비전 AI 및 스마트 홈, 오픈 플랫폼 등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의 서페이스 허브 같은 경우에는 인터랙션 분야의 새로운 형태의 레퍼런스가 될 것으로 시장 관계자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컨텐츠 분석과 검색, 인식 분야에서는 시장 점유율 및 사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다른 분야와의 융합이 좀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컨텐츠에 대한 분석 및 검색 같은 경우에는 딥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컨텐츠 내 특징점들을 좀 추출한다거나 추천에 활용한다거나 여러 가지 응용 분야에 융합되어 있는 기술로 활용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융복학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 전통적인 디지털 컨텐츠의 활용 분야를 좀 넘어서서 차량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의료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의 컨텐츠 기술이 적용되는 형태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 전망과 R&D에 대한 핵심 이슈를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앞으로의 디지털 컨텐츠는 초실감과 지능형을 지향하지 않겠냐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크게 몇 가지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초실감 분야에서는 초저전이나 다감각, 생체 신호 기반의 인터랙션으로 사용자가 시각 이외에도 가상으로 만들어져 있는 객체가 실제와 동일한 형태의 객체로 인식하게끔 하는 기술 개발에 좀 집중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러한 컨텐츠를 다루기 위해서는 상당량의 컴퓨팅 파워나 리소스가 좀 필요합니다. 이걸 웨어러블 기기나 모바일 단말에서 다 처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5G 기반의 멀티 컴퓨팅이나 클라우드 내에서 처리를 하기 위한 클라우드 기술들도 데이터 컨텐츠 분야에서 좀 중요한 기술 꼭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지능 기술을 접목해서 컨텐츠에 좀 지능을 부여하거나 자율적으로 컨텐츠가 반응하는 자율형 형태의 컨텐츠들도 속속 선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생활 전반의 컨텐츠가 활용되기 위해서 고성능화되어 있는, 경량화되어 있는 디바이스도 데이터 컨텐츠에서 중요한 분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컨텐츠 분야에 대한 한국의 경쟁력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은 최고국이라고 판단되는 미국을 기준으로 해서 약 84.7% 정도, 연도로는 한 1.3년 정도의 격차를 가지고 있고요. 이와 같은 격차는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중국이 빠르게 그 격차를 줄여가고 있다고 하는 점은 좀 시사하는 바가 좀 크고요. 한국의 보유 자원을 좀 평가를 해보면 인력 측면에서는 디지털 컨텐츠 기획과 개발 전문 인력이 양적 질적으로 부족하다라고 하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런 그 부족하다라고 하는 평가는 디지털 컨텐츠가 활용되고 있는 분야가 넓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가 좀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공급이 좀 부족하지 않냐라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반면 이제 인프라 부분에서는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하는 등 디지털 컨텐츠가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반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연구 환경이나 연구 개발 현황을 보면 디바이스 분야에서는 스마트폰이라든가 일부 그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좀 갖추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AR 기기라든가 VR 기기라든가 이런 디바이스 분야에서는 해외에 비해서 좀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정부에서도 VR, AR을 비롯한 디지털 컨텐츠가 산업 전반에 활용되게끔 하기 위해서 법 제도를 좀 정비하고 완화하기 위한 검토를 하는 등 다양한 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이와 같은 추진 정책에 맞춰서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디지털 컨텐츠를 활용하는 융합 시도가 활발하게 전개되기를 기대합니다. R&D 추진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 분류를 구분한 것처럼 컨텐츠의 생성과 가시화 그리고 이제 인터랙션과 플랫폼 네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보자면 컨텐츠 생성 같은 경우에는 가상현실을 이용한 전환훈련 서비스라든가 단순한 영상과 텍스트를 이용한 원격 교육 서비스 쪽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면 향후에는 초실감 XR 기반의 전환훈련이라든가
대규모의 플랜트 트윈 같은 디지털 트윈 기반의 서비스 개발에 그리고 원천 기술 개발에 좀 집중할 예정입니다. 가시화의 경우는 주로 이제까지는 2D 디스플레이 중심의 영상 컨텐츠 서비스에 필요한 기술 개발에 주력했다고 하면 앞으로는 이제 컨텐츠 자체를 좀 자동화해서 개발한다거나 리얼 홀로그램 기반의 텔레프리센스 실시간 협업 서비스 등 산업과 생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인터랙션 쪽은 단일 감각에서 다감각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간다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비접촉의 오감 감성에 대한 인터랙션이라든가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인터랙션 분야에 대해서 연구 개발을 좀 집중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컨텐츠 플랫폼은 해외에 비해서 국내가 조금 약점이라고 좀 평가되는 부분들이 대형 컨텐츠에 대한 유통 플랫폼이 좀 부재하다라는 것과 컨텐츠 실행 환경과 유통 환경이 좀 맞지 않아서 넓게 확산되지 못한다는 점이 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도 했고, 그다음에 엣지 컴퓨팅 기반의 다양한 형태의 VR, AR에 관련되어 있는 연구 개발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망을 기반으로 한 VR, AR 초실감 서비스라든가 선도 기술을 좀 사업화하는 시도를 많이 해서 주도권을 좀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주요한 마일스톤과 연구개발 꼭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이겠습니다만 비대면 산업 전반에 대한 비대면 솔루션, 언택 솔루션들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다양하게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관심과 활용도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0년과 2021년 정도는 주로 이제 초실감 비대면 서비스에 집중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웨어러블 헬스케어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접촉을 좀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각광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서비스들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이에 기반하는 이제 햅틱 디바이스라든가 센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품 소재, 제품들에 대한 기술 개발들도 좀 강조가 돼야 될 것 같고 2020년과 21년 정도에는 다양한 형태의 웨어러블 서비스들이 시장에 출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과 한 23년 정도에는 산업 전반, 산업이라든가 훈련 쪽에서 실감 컨텐츠가 활용하는 다양한 사례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도 현재 좀 무거운 이런 디바이스들이 기술 개발을 통해서 상당량 경량화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디바이스를 서포팅하기 위한 클라우드나 엣지 컴퓨팅 분야에 대한 기술 개발도 좀 가속화된다고 하면 2023년 정도에는 산업 현장에서 AR 글래스를 착용하고 제조를 한다거나 협업 설계를 하는 등을 좀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2024년, 2025년 정도를 예측해 본다고 하면 다자가 동시에 가상 공간에 참여해서 실시간으로 협업하고 공유하는 서비스들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감 컨텐츠 플랫폼이라든가 홀로그램들을 가시화시킬 수 있는 SLM 같은 부품 소재 기술들도 2024년부터 한 2025년 정도에는 가시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한 기술 개발 꼭지로 마일스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생성 분야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홀로그램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형태의 R&D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2023년부터 한 22년 정도까지는 주로 컴퓨터 생성 홀로그램 기술 개발에 집중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2022년부터 한 2025년 정도까지는 최소량의 정보만을 가지고 컨텐츠를 좀 자율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원천 기술 개발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응용 쪽에서는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실제 영상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자동적으로 객체와 조합하는 증강시키는 그런 기술 개발에 좀 집중할 예정이고 2025년 정도에는 초실감 XR 트윈 생성 기술들이 좀 가시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컨텐츠 가시화 분야에서는 21년, 22년 정도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실감 AR 디바이스 정도가 시장에 출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실감 AR, MR 디스플레이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 개발에 좀 집중할 예정이고요. 2023년 정도부터는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에도 좀 집중할 예정입니다. 응용 쪽에서는 착용감과 부피, 해상도, 시야각이 확장된 XR 관련되어 있는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인터랙션 분야에서는 2020년부터 한 22년 정도까지 가까운 시한 내에는 상황을 인지하는 인터랙션 기술 개발에 좀 집중을 하고
2022년 정도 이후부터는 비접촉식 햅틱 인터페이스 기반의 원격 인터랙션 기술, 원격지에 있는 가상 객차를 제어를 하기 위한 그런 기술 개발에 좀 집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응용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기반의 컨텐츠 인터랙션 분야에 적용해서 지능적으로 컨텐츠를 추천하고 반응하는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플랫폼 분야에서는 투명성과 신뢰성 기반의 그 컨텐츠가 유통되고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고 2020년부터 한 22년 정도까지는 5G 기반의 원격 협업과 공유를 할 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 기술 개발에 좀 집중할 예정이고요. 2023년부터 25년까지는 5G 인프라가 전국으로 다 확대된 환경 내에서 엣지 컴퓨팅 기반의 VR, AR 서비스 플랫폼 기술 개발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 디지털 콘텐츠 분야에 대한 기술 로드맵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